2020년 7월 한 소년의 발레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어머, 저 미끄러운데. 우와, 왜 이렇게 잘해? 이 영상의 주인공은 나이지리아의 11살 소년 마두 음소마 앤서니. 5살 때부터 노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춤을 출 만큼 천성적으로 발레를 사랑했던 마두는 동네 무료 발레 교습소에서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환경은 열악하지만 발레를 향한 마두의 열정과 재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마두에게 춤을 출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무대. 딱딱한 시멘트 바닥, 비 오는 궂은 날씨도 마두의 열정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변변한 토슈즈, 연습복 하나 없었지만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가리지 않고 점프와 턴 동작을 반복하며 연습을 이어갔는데요. 앞서 보셨던 영상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어김없이 연습을 하는 마두의 모습을 교습소 선생님이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바닥에서 저렇게 안정적인 턴을 돌다니 정말 대단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하는 이 소년이 저에겐 열정이라는 감정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어요. 마두의 연습 영상은 코로나19로 지쳤던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줬고요.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며 세계 곳곳 발레 교육 기관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그중 미국의 한 유명 발레단은 마두에게 뉴욕의 발레단 산하 무용학교에 장학생 입학까지 제안. 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교습으로 수업을 시작해야 했지만 이번 계기로 마두는 전문적인 발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요. 어머, 아직 남자 발레 무용수가 없는 나이지리아의 희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야. 아까도 우리는 다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맞아요. 비에 젖은 몸으로 발레 심취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낀 거죠. 네. 현실판 빌리 엘리어트로 불리며 희망과 꿈을 선사한 마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발레를 하면 황홀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발레리노의 꿈을 이뤄서 여러 나라에서 꼭 공연하고 싶어요.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순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지리아 최초의 발레리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윗 능력자들 19 9위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늦은 나이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 제2의 인생을 펼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영국에 거주하는 버나드 비비. 지난 2015년 아내와 사별한 비비는 슬픔을 잊을 수 있는 무언가가 간절히 필요했는데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소시적인 아내를 단박에 사로잡았던 라틴 댄스. 젊은 시절 취미 삼아 잠깐 스텝 좀 밟았던 기억이 떠오른 건데요. 비록 그동안 전기 기술자로 근무하며 춤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지만 비비는 기분 전환을 위해 탭댄스 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탭댄스를 배우기에는 너무 뻣뻣하신 것 같아요. 대신 그 유연함을 기를 수 있는 발레 어떠세요? 당시 비비의 나이는 71세. 발레 수업 학생 30여 명 가운데 비비는 청일점, 유일한 70대 노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생전 처음으로 발레를 배운 비비. 그런데 말입니다. 1, 2, 3, 4.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비비님이 우리 반 우등생이세요. 몸 안에서 샘솟는 댄스 본능. 비비는 71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발레 초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오. 발레의 발자도 모르셨던 비비는 일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본인의 놀라운 재능에 푹 빠졌고요. 발레를 배운 지 4년 만인 2019년도에는 영국 왕립 무용학교 발레 시험에서 무려 동상을 수상. 당당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은상과는 단 3점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아니 70대의 나이에 발레에 도전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무슨 대회에서 상을 탔다는 건 더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70대 발레리노 비비의 비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비는 더 높은 단계 시험을 목표로 꾸준히 발레 실력을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메달이 몇 개야? 스나이퍼예요? 그 메달이 아니, 메달 한 저거 50개 안 돼요? 조준을 잘해도 수만 번 잘못 치면 빗나가잖아요. 그렇죠. 집중력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스포츠인데 이분은 근데 원래 무슨 뭐 군대 특수부대 출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전직 올림픽 국가대표.
남다른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사진 속의 할머니는 경이로운 사격 실력으로 100여 개 이상의 메달을 따내며 세계 최고령 명사수로 이름을 날리셨던 찬드로 토마. 그런데 이 찬드로가 처음 사격을 시작한 때는 이를 바라보는 68세. 그전까지 자녀 6명에 손주 15명까지 대가족을 돌보느라 집안일에 바쁘셨던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 나이에 사격을 시작하기도 하는구나. 할 수 있는 많은 취미 생활이 있었을 텐데. 사격이 좋으셨나 보네. 그러니까요. 할머니 찬도로는 손녀를 마을 사격장에 데려다 줬다가요. 손녀가 장전을 어려워하길래 도와줬는데 처음 만져본 총은 찬도로의 손에 그야말로 착붙. 그냥 그까이 거면 대충 쐈더니만 한가운데 콕 박히더만 그냥. 찬도로의 남다른 사격 실력을 목격하고 깜짝 놀란 사격장의 코치님은요. 아니 이럴 수가. 할머니 정말 총 처음 쏴보신 거 맞아요? 할머니는 타고난 사수예요. 자, 이렇게 정식 훈련을 제한 뒤늦게 사격의 길에 들어선 찬드로는요. 평소엔 집안일을 하시다가 틈틈이 돌을 던져서 병 맞추기 같은 놀이를 하면서 사격감을 유지했고요. 총을 잡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지역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 말도 안 돼. 이를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하게 소름 돋는 실력을 보여줬고요. 신이 내린 재능에 열정. 몇 번의 연습까지 더해지니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 누구보다 빠르게 기술을 습득한 찬드로는 나가는 대회마다 족족 메달을 싹쓸이. 인도를 뒤흔든 베테랑 명사수가 됐다고 합니다. 미치겠다. 야, 아니 그날 손녀 따라 사격장 안 가셨으면은 음. 자기 총 쏘는 재능 있는 거 모르고 사셨겠네. 근데 진짜 늦은 나이는 없네. 안 하는 내가 있을 뿐이네 진짜. 나이 핑계를 대는 우리 한 기자님 같은 분들께 찬드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이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스트리트 능력자들 19 7일 공개합니다. 이번엔 숨겨진 실력을 선보인 제야의 고수들, 현실판 굿윌 헌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을 발칵 뒤집은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대학 예배당 직원 조한 키아는 누군가의 피아노 연주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완전 클래식 CD 틀어놓은 수준이잖아.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연주를? 에이? 이 사람은? 마치 쇼팽이 살아온 듯한 천부적인 피아노 실력을 뽐낸 이는 교내 청소부 와. 알렉산더 푸다이지크였습니다. 우와. 야, 아니 공연장에 계셔야 될 분이 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뭐 피아노 전공했는데 지금 알바로 뭐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건가? 사실 알렉산더는 쇼팽의 고장 폴란드 출신으로 한때 피아노의 길을 걸었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당시 폴란드에 닥친 경제난으로 영국으로 건너왔고요. 이 피아노 건반 대신 빗자루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 예배당에 있던 피아노를 보고 잠시 접어들었던 재능이 꿈틀거렸는데요. 알렉산더는 예배당 관리자에게 허락을 구한 뒤 쉬는 시간에 잠깐씩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천재적인 연주 실력은 예배당 내 웹캠을 통해 고스란히 촬영됐고요. 그의 범상치 않은 실력을 본 직원 조아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학교 관계자들은 그가 마음껏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게 해줬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축제에서 공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선 공연 무대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러브콜이 그냥. 그리고 알렉산더는 미국 내 손꼽히는 자선단체이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클린턴 에이즈 재단의 자선 공연 무대에도 올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음악인으로서 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게 됐습니다. 숨은 재능이 대학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는 과정이 진짜 영화 굿윌 헌팅이랑 좀 비슷한데 근데 한바탕은 저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전혀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치. 썩힐 뻔했어요. 이번엔 수학계 현실판 굿윌 헌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중국 저장대학교. 이 수학계 권위자들이 모인 가운데 30대 남성 위젠춘이 수학계 초고난도 문제 카마이클 수를 척척 증명해냈습니다. 카마이클이요? 뭔데요? 이거 몰라요? 자, 카마이클 수란 1910년 수학자 카마이클이 발견한 일종의 유사 소수이고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n이 소수일 때 n과 서로 소인 모든 a에 대해서 n과 서로 소인 모든 a에 대해서 뭐 여기까지 하고 몰래? 여기까지는 난 알아들었어요. 아, 진짜? 네. 서로소가 봐요, 서로소. 서로서는 그 인수가 겹치지 않는 걸 말해요. 인수는 뭔데? 맞아요. 인수는 뭔데? 그것도 모르면 그냥 조용히 해. 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즉 100여 년간 카마이클 수를 증명한 수학자가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초초초초초초초초 고난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수학 문제의 새로운 풀이법을 발견한 위젠출이며 수학자도 전공자도 이과 출신도 아닌 평범한 택배 기사였습니다.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네. 이게 그냥 똑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이 개념을 어떻게 똑똑하다고 발명한 것도 아니고 이게 증명을 해낸 거잖아요. 자, 여러분 위젠추는 영재도 아니었고요. 대학 역시 축산 관련 직업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 수학을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요. 수학은 제 친구예요. 숫자를 계산하면 마음도 편해지죠. 취미로 수학 문제를 풀 만큼 수학엔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진짜. 그리고 2006년 당시 이 경비원, 공장 근로자, 택배 기사 등 각종 직업을 전전하며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우연히 수학자들도 정복하지 못한 카마이클 수를 알게 되었는데요. 수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라고? 이거 내가 풀 수 있겠는데? 에이, 여기서 막혔네. 오전 배달만 끝내고 다시 풀어봐야겠어. 아, 정말 진짜 웃기다. 오전 배달 풀어봐야겠어. 배달만 없으면 바로 풀었지. 자, 위젠추는 카마이클 수에 도전한 지 약 1년 만에 새로운 증명법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요. 와. 검증을 위해 수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저장대학교의 차이텐신 교수가 위젠춘의 풀이법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봤고요. 우와. 그를 학교에 초대해 직접 증명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창의적인 해법입니다. 기존의 해법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후 위젠춘은 전 세계에서 중국판 굿윌 헌팅으로 대화제, 수학 천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스트릿 능력자들 19 5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꽃피운 예술혼.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한 기자님이 또 어머님이 또 화가시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조예가 깊죠. 어떻습니까? 아, 이 그림은 색을 되게 강렬하게 쓰시는 분이네요. 지금 보면 저 노란색도 그렇고 초록색도 그렇고 채도가 다 높잖아요. 네네. 저렇게 센 색을 배합해서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이 그림을 본 허난성 미술협회 차오신린 부주임은요.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건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꽤 완성도가 높고 구도도 좋고 그죠? 나쁘지 않아요. 해바라기를 아주 잘 표현했는데 궁금합니다. 자,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미술계 극찬을 받은 이 천재 화가의 정체가 70세 나이에 처음 붓을 잡아온 할머니 창슈펑이라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야, 아까 할머니는 총을 잡았는데 이분은 붓을 잡으셨네. 그렇지. 시작을 이렇게 늦게 해도 정말 훌륭한 게 나오네요, 정말. 제야에 숨어있던 그림 고수 창슈펑의 재능이 어떻게 빛을 발했느냐. 중국 허난성 장자촌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던 창슈펑. 그녀는 다른 지방에 가본 적도 없고 미술 공부는커녕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자, 그러던 2003년 남편과 사별한 창슈펑은 생애 처음으로 아들을 따라 대도시인 광저우로 이사했는데요. 아유, 멀리 가셨네. 할머니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할머니는 시골에서 뭐 했어요? 아유, 여기 도시랑은 엄청 다르지.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창슈펑은 도시에서 나고 자란 손녀에게 농촌의 삶을 오직 말로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손녀를 위해 이른의 나이에 생전 처음으로 크레용을 든 할머니. 창슈펑은 꽃과 나무가 자라고 앞마당에 가축들이 뛰노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따뜻한 시골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눈이 좋지 않아 그림 한 점을 그리는데 일주일이 걸리기도 했지만요. 뒤늦게 그림의 매력에 빠진 창슈펑은 피곤함도 있고 한참이나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 저 그림들은 완전 동화 일러 같다.
사실 뭐 평생 농사만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죠? 뭐 이걸 그려본 적도 없으실 텐데. 근데 농사를 오히려 오래 지셨기 때문에 저런 식물들에 대한 표현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이해도가 높으니까.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창슈펑의 아들이 이 그림들을 SNS에 공개하자 그림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화풍이 마치 반고흐 같아요. 진짜 할머니가 그린 거 맞아요? 일명 반고흐 할머니라 불리며 대화제. 70세에 처음 붓을 들었던 창슈펑은 3년 뒤엔 홍콩에서 한 달간 전시회까지 개최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다가 뒤늦게 아들 따라 도시로 이사를 했는데 아니 계속 시골에 계셨으면은 저런 재능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손녀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농촌, 우리 집은 이런 데였어. 이거 설명하려고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진심이 담기고. 그 농촌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어떤 삶이 녹아 있고 이 도시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래서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따뜻하죠. 네, 따뜻함을 주니까.